저는 45, 이혼남이에요. 3년 전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죠. 시간 날 때마다 테니스를 치러 다니는 것 말고는 집과 회사만 오가는 지루한 삶이었거든요. 이혼하고 나니 어딜 다니는 게 눈치가 보이고 저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더군요. 아마도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드니 자기 생활이 바빠진 친구들과 사이가 예전 같지도 않았고요. 사실 아내와는 동갑내기로 20살 중반에 만나 정말 열정적인 연애를 했어요. 제가 지방에서 이곳으로 올라와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연애 시절 거의 동거에 가깝게 지내면서 만난 지 보름 만에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눈만 마주치면 끌어안고 좋다고 웃었을 정도로 속궁합 또한 환상적이었으니깐요. 우리는 정말이지 천생연분이다. 결혼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내는 술 먹는 걸 참 좋아했어요. 종종 필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저보다 연애 경험도 많았고요. 하지만 전 그런 모습조차 이뻐 보였어요. 내성적인 저와는 달라 함께 있으면 즐거웠고, 원래 정반대인 사람과 결혼해야 잘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때는 모든 게 이뻐 보였거든요.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녀가 남자를 그리 밝히는지 말이죠. 왜냐하면 거의 동거하다시피 하고 일하는 시간 빼고는 저랑 하루 종일 붙어 지냈으니깐요. 그런데 결혼 생활 5년 차부터 제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죠. 부부관계 횟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거의 8년을 가까이 살았고, 저도 이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드니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조금 솔직히 말하면 귀찮기도 했고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아내는 애정이 식었다며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왔던 게 말이죠. 아내에게 수년 동안 비밀 친구가 있었지요. 소위 말하는 엔조이였는데, 그게 바로 저와 사귀기 직전에 만났던 휴대폰 판매점을 하는 남자였어요. 우연찮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버렸는데, 사실 이혼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수적이어서 더 그랬었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 후에도 저는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 동네에서 계속 살게 되었지요. 근데 문제는 이 동네가 아내의 고향이라 아내 친척들이 많이 살았어요. 우리의 이혼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변명과 해명을 해야 하는 제가 너무 싫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 출입을 하지 않게 되었죠. 심지어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하지 않고 쿠팡으로 로켓프레시로 주문했고요. 하지만 제가 놓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테니스였죠. 10년째 치고 있었는데 이혼 후에는 비교적 사람들이 적게 오는 곳으로 옮기고 새벽 시간에 다녔거든요. 그러던 중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장모 친구 박 여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의 취미가 테니스였더군요. 처음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뻘쭘했는데 한 주 한 주 나갈수록 박 여사님이 저를 챙겨주었죠. 얘기도 더 많이 나누게 되고 서로 각자 받고 있는 레슨이나 쓰고 있는 장비, 인근에 갈 수 있는 테니스 코트 등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고 사적인 연락도 하고 그랬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르마 스타일인데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기 좋은 헤어스타일이 있다며 댄디컷을 해보라는 거였죠. 홍식 씨, 머리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우중충해 보여. 이번 참에 스타일 한번 바꿔보자. 살살 웃으면서 만날 때마다 자기 미용실에 오라는 거였죠. 그래서 원래 다니던 미용실에서 박 여사님 미용실로 바꾸게 된 거죠. 제 스타일이 구리다며 자기가 책임지고 세련되게 바꿔준다는 그녀의 호언장담이 영 싫지만은 않더군요. 솜씨가 꽤 괜찮았어요.
내 말이 맞지? 사람이 달라졌잖아. 완전 새로운 남자가 된 것 같아. 커트 이후 그녀가 직접 자기 손에 왁스를 바르고선 제 머리를 이리저리 만져주더니 요즘 젊은 애들처럼 멋진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죠. 그녀는 옆에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저 또한 다른 스타일의 뭔가 낯선 느낌은 들었지만 사람이 한층 밝아 보이는 게 아주 흡족했네요. 이후 박 여사님과는 점점 더 친해졌어요. 그녀는 당시 56살이었고 저랑 똑같이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홍식 씨. 오늘도 예약 시간 딱 맞춰 왔네. 박 여사님의 밝은 목소리가 미용실 안을 채우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괜히 어깨를 툭툭 털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외투를 벗어 걸고 나니 그녀가 곧장 제 머리를 살피더라고요. 머리 많이 자랐네요. 지난번에 자른 댄디컷이 자리를 잘 잡았어. 오늘은 어떻게 해요? 같은 스타일로 다듬어요? 예, 그게 편하긴 한데 혹시 살짝 변화를 줘도 괜찮을까요? 어머, 변화? 누구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내며 그녀는 저를 살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좀 마음이 가벼워졌달까. 그러니까 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 여사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좋아요. 그러면 앞머리 살짝 가올리고 옆라인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정리해볼까요? 깔끔하면서도 살짝 센 이미지 나게. 센 이미지요? 응. 여자들이 은근히 그런 남자 좋아해요. 다정하면서도 약간 거친 느낌. 홍식 씨는 평소엔 너무 순해 보이니까. 그건 여사님이 절 잘 알아서 그런 거겠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말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잘라주는 거잖아요. 날 알아주는 사람 손에 맡기는 거. 그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가 커트 망토를 덮어주고 목 뒤 단추를 채울 때 그녀의 손이 살짝 갔는데 별거 아닌 접촉이지만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홍식 씨 목덜미 되게 말끔한 거 알아요?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나는 미용사가 아니라 탐정이었어도 잘했을걸.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분무기로 제 머리를 적셨어요. 물방울이 턱을 타고 살짝 흘러내리는데 그녀가 재빨리 수건으로 닦아주며 속삭이더라고요. 오늘은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괜히 나 때문에 아프면 내가 마음이 아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죠.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조금씩 정리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말이야, 처음 홍식 씨 봤을 때 참 조심스러웠어요. 아내랑 이혼하고 나서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거든. 그랬나요? 나름 티 안 낸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알겠더라고. 같은 처지여서 그런가. 나도 이혼하고 얼마 동안은 사람 얼굴 마주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땐 거울 보는 것도 싫더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울림이 있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녀의 손길을 느꼈어요. 가위질 소리가 작게 울리고 조심스럽게 제 이마로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다듬더군요. 그래도 홍식 씨는 잘 버텼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외모도 가꾸려고 하고 그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여사님 덕분이죠. 사실 저 예전엔 머리 스타일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여사님이 자꾸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죠. 누가 알아요. 언젠간 진짜 멋있게 변한 모습으로 누군가한테 다시 사랑받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그녀는 말을 흐리더라고요. 아니면요? 아니면 그런 모습이 나한테 점점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죠. 괜히 귓불이 뜨거워졌네요. 그녀는 곧장 말을 돌렸어요. 오늘 끝나고 시간 어때요? 왜요?
또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 가볍게 커피나 한 잔 어때요? 근처에 내가 아끼는 조용한 카페가 있거든. 분위기도 괜찮고, 아는 사람도 없고. 좋죠. 오랜만에 바깥에서 누굴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럼 머리는 내가 책임지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야겠다. 데이트 머리로. 그녀는 다시 손에 왁스를 덜어 제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죠. 손끝이 이마를 스치고 살짝 귀 옆을 누르는데 그녀의 손에서 나는 향긋한 헤어. 제품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더라고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됐어요. 오늘은 정말 괜찮아. 진짜 눈에 띄게 멋있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버릇 나빠질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버릇 좀 나빠져도 돼요. 누구한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그러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무언가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녀는 커트 가운을 벗기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자, 이제 완성. 거울 보세요. 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봤죠.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단정하면서도 자신감 있어 보이는 얼굴. 그 얼굴 뒤에서 박 여사님은 제 어깨 너머로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죠. 이제 진짜 새 장가 가도 되겠는데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니요. 일단 커피부터 마시고 생각해 볼게요. 여사님이랑. 그녀는 웃었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표정이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네요. 이 공간에서, 이 머리카락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려. 여기에요. 내가 종종 오는 곳인데 조용하고 커피도 꽤 괜찮아요. 박 여사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다 보니 미용실에서 10분쯤 떨어진 골목 안쪽 아담한 커피숍에 도착했네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한참이나 제 머리를 정리해준 그녀가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낯설고 묘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죠? 그럼요. 제가 딱 좋아하는 거예요. 주문을 마친 그녀가 눈을 찡긋했죠. 또 나랑 잘 맞네. 테니스. 커피 다음은 뭐가 맞을까?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는 골목. 조용한 음악. 맞은편에 앉은 여사님. 이상하리만큼 편안했거든요. 커피가 나왔고 첫 모금을 마시던 그녀가 갑자기 컵을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근데 홍식 씨, 나 갑자기 커피 말고 술이 마시고 싶어졌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지금요? 아뇨. 커피 다 마시고 집 근처로 가서 편하게 마셔요. 딱 한 잔이면 돼요. 근처에 조용한 포차 같은 데 있어요. 혼자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안 시끄럽고, 뭐, 그러죠. 소주병이 절반쯤 비었을 무렵, 박 여사님의 눈빛은 조금 풀려 있었어요. 홍조가 얼굴에 퍼지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술 마시니까 사람 참 솔직해지네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좋죠. 나는 혼자 지낸 지 7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이혼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저 지나간 계절 같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잔에 남은 술을 한 번에 털어넣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홍식 씨, 나 요즘 좀 많이 외로워요. 그 말에 저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잔받침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죠. 외롭다 그거 그냥 마음이 허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응? 저는 조금 숨을 고르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외롭다는 말이 남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죠. 눈빛은 흐리지만 분명했어요.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그녀는 말하더군요. 맞아요. 딱 그 뜻이에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을 이었죠. 나이 드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솔직해지더라. 이제 뭐 숨길 것도 없고 자존심도 별 의미 없고 그저 남자가 필요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침대 옆자리에 누가 있다는 안정감. 그런 거요. 저는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봤죠. 그녀의 눈동자 속엔 쓸쓸함과 단단함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이왕이면 젊고 싱싱한 남자였으면 좋겠어. 젊고 싱싱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웃기지? 나이 56에 무슨 생선도 아니고 싱싱하다는 말을 쓰고 있네. 아니요, 그런 말 하시는 여사님 되게 멋있어요. 나는 홍식 씨처럼 상남자가 좋더라. 테니스 칠 때도 딱 눈빛 보면 알아.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야. 저는 잔을 들었죠. 조금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저 정도면 어때요? 박 여사님 남자로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는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인 채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더군요. 눈빛이 흔들렸다가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홍식 씨 정도면 딱 좋지. 잔을 들던 제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죠. 홍식 씨, 우리 건배할까요? 어떤 건배요? 앞으로 둘 다 덜 외롭기를.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죠. 그녀의 손등이 제 손에 닿았어요. 그 짧은 순간, 왠지 모르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스쳤네요. 술 기운 탓일까? 그녀의 얼굴이 더 가까워 보였어요. 홍식 씨. 네.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미용실에 오겠다는 당신 생각을 하니까 괜히 설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되새기며 미소 지었죠. 사실 저도요. 여사님 미용실 가는 날이면 괜히 셔츠 한 번 더 갈아입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한 잔씩 마시다 보면 나중엔 손도 잡게 되고 어깨도 기대고 그러다 보면요? 뽀뽀도 하게 될지 모르지. 그리고 그 다음은 그녀는 일부러 말을 끊고 장난스럽게 눈을 가늘게 떴죠. 저는 그녀를 보며 웃었어요.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어지더군요. 그러곤 조용히 제 손 위에 그녀의 손을 포개었어요. 그날 밤 그녀의 품에서 들려온 말이 제 귀를 때렸죠. 내가 홍식 씨 장모였던 사람과 친구인데 괜찮겠어요? 사실 그런 점이 걱정되긴 한데 이 순간을 즐기려고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걱정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 그 안에서 저는 오래전 제가 잃어버렸던 감정들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대신에 나중에 책임지란 소리 서로 하기 없기로 해요.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럼 우린 감정에 좀 더 충실해질 수 있어 좋을 것 같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나도 그래요. 홍식 씨.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 차와 서로의 어색한 관계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먼저 말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고맙죠.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감정에 벽만 쌓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의 억눌리고 있던 감정은 한순간에 터졌어요. 오래도록 잠겨있던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끌어안았죠. 그 이후 우리는 몰래 사랑을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테니스장에서, 동네를 벗어난 카페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에서 우리는 마주했죠. 그 누구보다 따뜻했고 그 누구보다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나 좁은 동네에서 비밀이란 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이내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소문이 진짜야, 홍식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전화기 너머의 아내는 격앙돼 있었죠.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테니스 치면서 친해졌고, 사적으로 몇 번 술 마시고, 집에 바래다 준 게 다야. 그게 다라고? 애들이 이 사실 알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전화도 메시지도 멈췄고 박 여사님의 얼굴도 볼 수 없었죠. 아쉬웠어요. 그리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가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석 달 뒤 박 여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홍식 씨, 나 너무 보고 싶어요. 잠시라도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죠. 다시 만난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더 수척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저 서로의 존재로 위안을 얻고 있었죠. 우리 이러다 둘 다 병날 것 같아요. 그녀는 갑자기 말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통장이었어요. 저는 눈을 휘둥그레 떴네요. 이게 뭐예요? 30억. 내 전 재산이에요. 네. 빌딩도 정리했고, 주식도 정리했어요. 사실 당신 때문이에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죠. 이 돈,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 느낀 적 없어요. 남은 인생, 홍식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요.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요. 저는 충격이었죠. 동시에 그녀의 진심이 가슴을 파고들더군요. 근데 난 직장이 그만둬요. 내가 먹여 살릴게요. 돈 많은 여자가 남자 하나쯤 책임지는 거. 세상 그렇게 놀랄 일 아니잖아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죠. 박 여사님, 정말 그만큼 날 믿어요? 그녀는 잔잔히 웃었어요. 홍식 씨, 난 이제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뒤, 저는 직장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도시를 떠났죠. 차창 밖으로 우리가 살아온 동네가 멀어져 갈수록 가슴 속에 얽혀있던 감정들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남쪽 해안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를 잡았네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집, 앞마당엔 2개의 의자가 놓였고 아침이면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죠. 그녀는 읍내에서 미용실을 차렸고 저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시민운동장에서 테니스를 가르쳤어요. 돈보다 시간이 많았고 외로움보다 웃음이 많았거든요. 밤이면 함께 영화를 보고 늦은 저녁이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와인을 마셨죠. 이게 사랑일까요? 제가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평생 기다려온 행복이에요. 그녀와의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늦은 사랑이라 더 간절했고 상처받은 지난 날이 있기에 더욱 소중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네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다고요.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녀의 손을 잡고 떠나온 그 순간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